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 이제 시황을 좀 살펴보면 일단 미 증시가 좀 빠졌어요. 미국 증시가 좀 빠지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이거 개파락 출발할까 하고 쳐다봤는데 갭상승 출발을 했어요. 뭔 말이냐면 어제 우리나라는 선반영을 했다. 그래서 갭상승 출발했다가 이제 밀리는 흐름이 나왔다. 중국 증시도 이제 개장 후에 약간 하락으로 돌아서려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져서 오늘 좀 빠질 수도 있겠다 또 생각을 했는데 중국 증시가 흔들다가 이제 올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요 흐름에 연동이 됐다 라고 보는 게 이제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요런 흐름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내일은 이제 우리나라가 옵션 만기일이에요. 자, 옵션 만기일에는 이제 뭐 파생 포지션에 대한 청산 포지션이라든가 여러가지 방향성을 잡는 한 달간의 방향성을 잡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매수세와 매도세가 부딪히는 그런 포지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쓰는 거죠, 세력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경우가 많은데 한 최근 한 1년 정도 보니까 옛날에는 진짜 몇 년 전에 막 이럴 때는 진짜 변동성이 컸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옵션 만기일 전에 다 변동성이 끝나요. 요런 흐름들이 좀 변화하는 이제 흐름들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그 옵션 만기일 당일에 이제 변동성을 키우고 뭐하고 하게 되면 엇박자 타는 포지션에 대해 리스크가 커서 그렇게 미리미리 대응을 하는 포지션들이 많이 잡혀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은 그전에는 이제 이 변동성들이 크기 때문에 어떤 미리 이제 대응을 해서 이걸 회피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갖고 변곡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옵션 만기일 전에 보통 변곡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섹터별 흐름을 보면 자, IT 쪽에서는 5G가 강했고요. 중국 관련 기업들이 여전히 강했어요. 자, 조정이 한번 들어왔다가든 그냥 가든 일단 단기적으로 주도 섹터로 들어서는 흐름들이 보여요. 그러면 시장이 꺾이기 전에는 요쪽이 제일 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밸류 부담이 생기는 구간에 이제 시장이 꺾이게 되면 다시 올라올 때 바뀔 거예요. 단기 주도 섹터가 바뀔 건데 이게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밸류가 부담되는 구간에서. 근데 밸류가 부담되지 않는 구간에 시장이 꺾여서 조정이 들어오면 다시 올라갈 때도 얘네가 강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포지션들을 취해갈 때 서서히 저희도 이쪽으로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15% 정도 비중을 주고 있고, 이제 헬스케어 투매 쪽이 안 나온다 그러면 바이오 쪽이 투매가 안 나온다 그러면 바이오가 아니고 헬스케어 비중이 지금 12% 정도 되니까 여기서 조금씩 줄고 있어요. 차익 실현 종목들이 하나씩 나오고 하면서 오늘도 이제 아이큐어 같은 경우 이제 매도 사인을 내고 했는데, 분할 매도 사인을 내고 했는데, 그렇게 매도 사인이 나오는 종목들 하나씩 나오고 하면 점점 줄 건데 지금은 이제 늘려가는 포지션 안 취할 겁니다. 이제 헬스케어 쪽은. 그래서 그대로 요쪽으로 좀 이동을 하는, 그리고 IT 섹터하고 가치주 섹터는 그 안에서 비중을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리밸런싱 포인트를 잡아가는 포지션으로 끌고 가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가 요번 주에 저는 이제 회원방송에 저번주 회원방송에서 요번 주에 과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코멘트를 드렸었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흐름을 보면 이거는 상승이 조금 더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이유를 보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오늘 수급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좀 많이 사고, 그러니까 외인 기관이 많이 팔다 보니까 밑에 대놓고 받는 물량들이 이제 개인이 받은 거죠. 그런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점 괴리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열이 해소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이제 박스권 조정을 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과열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갈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조정이 이제 진행이 될 때도 코스닥만 좀 세게 조정을 받고 코스피는 조정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들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이, 차별화 흐름들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이유도 역시 가치예요. 여기에 있는
이제 관련주들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밸류 부담이 생기는 거고, 요거는 못 올라가면 못 올라갈수록 밸류 매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조정이 들어올 때는 이제 같이 들어오겠지만, 그리고 나서 움직일 때는 요런 쪽에 이제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이게 무슨 뭐 일회성 이익이 뭐 1조 정도가 일회성 이익이라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크게 서프라이즈가 아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3분기에 대한 지금 반도체 불확실성이 좀 있거든요. 3분기에 반도체 섹터는 좀 불확실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요 부분을 보면 뭐가 불확실성이 있냐면, 반도체 가격이 좀 빠지는 흐름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물량은 계속 이제 뭐 판매하는 물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가격이 이상하게 빠지는 뭐 이상한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결국은 저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따라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고, 따라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3분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완성업체, 그러니까 투자는 계속 진행이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디스플레이 쪽이나 반도체 쪽이든 이제 뭐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반도체를 파는 회사들 말고 장비 기업들, 부품 기업들, 지금 뭐 소재 기업들은 굉장히 흐름이 좋단 말이에요. 그럼 글로벌리 지금 투자는 확대되고 있는데 경쟁이 심해진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글로벌리 지금 중국이고 미국이고 한국이고 투자를 엄청나게 늘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 많이 늘리는 게 이제 중국이죠. 반도체 투자를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하고 투자를 늘려가고 있으니까 그쪽 장비라든가 뭐 소재라든가 이런 쪽 기업들은 좋은 거고, 오히려 이제 이 경쟁에 대한 이제 노이즈 요인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야, 이거 좀 어느 정도 지나가고, 그러니까 캐파가 이제 수요가 이제 폭증하는 구간이 지나가면 전체적으로 이제 캐파를 많이 늘려놓은 구간이기 때문에, 중국이고 한국이고 뭐 많이 늘려놓은 구간이기 때문에 치킨 게임이 한번 진행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요즘 저는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예상하고 있는 거 한 3년에서 5년 후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LCD를 중국에다 넘겨준 것처럼 반도체 쪽도 넘겨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라 그래야 돼, 이제 레드오션이 돼가는 반도체 산업이 지금까지는 블루오션인데 이제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끝나고 자율주행차로 들어서고 요런 부분들의 어떤 사이클이 한번 지나가게 되면 요거는 이제 레드오션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LCD가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끊임없이 증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률 같은 것도 체크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둔화되는 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그에 대한 대비로 지금 시스템 반도체에 좀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거 내용이 너무 길어지겠다. 이게 이제 회원방송에서 또 정리를 해보고 제가 다음에 또 이야기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따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 쉽게 빠지지 않는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내일도 만약에 오늘 미증시가 제가 아까 볼 때는 선물이 좀 하방인 걸로 봤거든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도 이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미증시가 좀 밀린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밀리는 흐름이 이제 처음에는 장 초반에는 나올 수도 있지만 점점점 미증시에 대한 연동성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증시에 대한 연동성이 커지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중국 증시도 너무 빨리 올라왔죠,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 미국이고 중국이고 다 부담이 되고 있고 글로벌리 다 부담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조정이 진행이 되긴 될 건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가 모르는 거죠. 지금 이제 한 4월, 5월부터 5월은 아니고 6월부터 지금 이제 7월인데 지금까지 한 달 반?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조정장이거든요, 지금. 근데 횡보 조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좌 수익률들은 늘어나는 그런 포지션들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하락으로 꺾이게 되면 이 하락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락으로 꺾일지 상승으로 꺾일지는 지금은 이제 예측이 어려운 구간이다. 그냥 대응을 해나가면서 뭐 과열 신호가 보인다든가 이제 밸류에 맞춰서 조금 비싼 포지션들이 온다 그러면 현금을 더 만들어보고 이제 뭐 빠지면은 편안하게 담아도 되는 구간이라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이제 2020년 7월 6일 월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오션브릿지 100%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제 우리가 투자하면서 겪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리밸런싱 포지션을 왜 취했을까?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에 대한 아쉬움은 항상 남는다. 주식 부자 양성소에서는 이걸 이제 교체 사인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바른 투자 커뮤니티 같은 경우도 이제 리밸런싱 포지션을 취하긴 했는데 기존에 이제 리딩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 보니까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왜? 그간의 경험이 있어서. 제가 보유 무방이라고 달아놓고 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자, 확률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70% 이상 돼요. 여태까지 데이터를 제가 다 뒤져봤거든요. 과거에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그런 데이터를 보니까 70% 이상이 되더라고. 보유 무방 달아놓고 그러니까 100% 이상 터치해주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다음 기회를 계속 잡아드려야 되잖아요. 이제 리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다음 기회를 계속 잡아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보고 리딩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종목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회원분들 중에. 그리고 이제 또 추가 포지션들이 오면 또 계속 회원분들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 회원분들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5,000원에서 자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도 하고 밑에서 나오면 또 여기서 매수 사인도 드리는 거고, 매도 포지션을 안 잡고도 자 좋은 자리가 업사이드가 나오고 하면 또 매수 추천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저는 이제 기회를 잡아드리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리딩을 하다 보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전체에 대한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죠. 이 안에서 회원분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기회를 어떻게 잡아나가고 어떻게 이제 해나가고 내가 이제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투자에 입혀갈지들은 다 본인들 몫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리딩이랑 100% 연동해서 이제 대응을 해나가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근데 이제 요렇게 이제 교체 포지션을 본 다음에 날아가게 되면 항상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죠. 요거 그냥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리딩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앵무새님이 오션브릿지 수익 인증을 해주셨어요. 자,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오늘 이제 100% 구간이 와가지고 여기서 조금 더 올라왔는데 7월 3일이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제 조금 슈팅이 더 나왔는데 오늘 이제 100%의 좀 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자, 요 종목에 대한 내용과 또 이런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수익본이 흐뭇합니다. 멘토님 회원분들 덕분에 외롭지 않게 투자 방향을 잡고 가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되게 감사합니다. 매도 없이 그냥 보유하렵니다. 자, 매도 없이 그냥 보유하시려면 자, 어떤 원칙을 만드셔야죠. 왜 보유를 할 거다. 자, 예를 들어서 적정 가치라는 걸 잡아놓고 보유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어떤 이유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변동성이 발생했을 때 내가 이제 견딜 수 있는가 그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해나가면서 보유를 하려면 해야 되고요. 주식부자 양성소에다 이제 제가 교체 사인을 냈던 그 카페에 있는 내용을 이제 가지고 왔어요. 자, 보유기간 10개월인데 3.38%에 제가 교체 사인을 냈단 말이에요. 5월 13일이 뭐냐면 주식부자 양성소는 이때 당시 헬스케어 비중이 없었어요. 헬스케어 비중을 막 키워나가다가 제가 이제 6월달부터 축소 포지션을 드렸는데 반응 투자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부터 이제 거의 좀 많이 채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폭락을 두들겨 맞고 뭐고 했는데 주식부자 양성소에서는 코로나 폭락 이후에 많이 채웠어요. 그러니까 폭락한 다음에 반등이 다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4월 5월달에 이제 포지션을 많이 취했단 말이에요. 헬스케어 비중 확대 포지션을. 그렇다 보니까 비중을 빼야 되는데 비중이 그때 많이 들어있었던 게 IT 섹터였기 때문에 이쪽 비중을 축소를 해야 돼서 종목을 추려서 고르고 또 이제 리딩 포지션을 잡아갈 때 바른 투자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종목도 막 교체하고 합니다. 교체 사인 내고 해요. 근데 주식부자 양성소는 마이너스 종목 교체 사인을 안 내요.
처음에 이제 이걸 원칙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주식 분야 양성소는 이제 그렇게 리딩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밤투자 커뮤니티랑 주식 분야 양성소랑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헬스케어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교체 포지션들을 봤던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IT 섹터 비중이 당시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비중 축소 관점의 매도, 그리고 밸류 체크가 안 되는 구간이라 추후 밸류 체크 가능해지면 재편입 고민. 자, 밸류 체크가 딱 가능해지니까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가 되게 아쉽죠. 그러면 조정을 기다려서 다시 만약에 조정이 와준다 그러면 또 편입 사인을 드리겠죠. 안 오면 가진 자들의 영역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주식 부자 양성소도 지금 보면 2020년 진행 중인 성과표를 보면 2020년도에 지금 오늘 이제 두 종목이 추가가 됐죠. 이제 100% 뭐 대충 넘어갔고 이제 사인 드린 종목이 요 정도 된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상장 폐지 종목은 하나도 없어요. 2019년도부터 이제 진행을 했지만 아직까지 상장 폐지 2019년도부터 쌓여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간이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야 항상. 아직 상장 폐지 종목은 없는데 정지 종목이 하나 있고요. 자, 100% 이상 수익 난 종목이 예를 들어 29개예요 지금 오늘까지. 대충 중간에 이제 리밸런싱 포지션을 취하면서 잘라먹은 것들이 이제 100%까지 넘어간 것까지 치면 훨씬 많은데, 그런 것들 말고 제가 이제 그 구간에 이제 매도 사인을 낸 종목들이 한 29개 된단 말이에요. 아, 가끔 이런 게 있구나. 뭐 80%의 매도 사인 나간 거 뭐 이런 거 있어요. KPS는 600% 갔는데 80% 매도 사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이제 요 정도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100% 이상 이렇게 매도를 잡은 포지션이 29개인데, 자, 상패가 한 개도 없어. 무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유하면 이긴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리딩을 하면서 회원분들한테 심어드릴 핵심은 그거란 말이에요. 자, 확률적으로 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면. 우리나라가 진짜 망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전쟁 나서 뭐 그냥 끝나버리지 않는 이상, 지구가 끝나버리지 않는 이상, 자본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독재 정권이 들어서서 북한처럼 돼버리지 않는 이상 망하는 경우의 수를 빼고는 실패가 불가능해요. 주식 투자는. 그런 데이터들을 경험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리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기적인 포지션들을 취해가면서. 바론투자 커뮤니티 처음에 시작할 때 2017년도에는 비난도 엄청 많이 듣고 회원분들도 동요가 심했어요. 유튜브 같은 걸 하다 보니까 덧글로 개소리 하는 덧글이 엄청 많은 거예요. 욕하는 덧글이. 최근에는 이런 욕하는 덧글들이 왜 없을까요? 데이터를 보여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도 못하는 거야. 어떻게 욕하겠어요? 수익 나는 거 이렇게 다 결과치를 다 보여주는데, 2017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없으니까 회원분들 심리가 엄청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 리딩하면서.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부분들 걱정 안 하고 그냥 공부하는 시간 늘려가지고 최대한 뽑아들이려는 노력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식부자 양성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바른투자 커뮤니티 2017년도에 시작했지만 주식부자 양성소는 2019년에 시작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적은 거란 말이에요. 바른투자 커뮤니티에는 그동안 이제 추천드린 종목들 중에 뭐 추리면 100개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겠죠. 이렇게 이제 100% 이상 상승한 종목들 추리면 이제 뭐 100개는 넘어가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식 투자는 딱 이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준이 뭐냐면, 자, 상장 폐지 확률이에요. 확률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상패는 100%예요. 상승은 무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 상패당할 확률이 높아야 되잖아요. 상승이 무한대니까 상패당할 확률이 높아야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 리스크가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 근데 상패는 지금 한 개도 안 됐는데, 자, 100% 이상 상승한 종목이 29개가 돼. 그리고 여기에서 뭐 300%, 600% 막 이렇게 수백 프로씩 간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일정금을 정해서, 일정하게 금액을 정해서 분산을 해두고 장기적으로 보유해버리면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에서는. 잠깐에 무슨 마이너스 30% 빠졌다, 50% 빠졌다, 또 심하면 마이너스 70% 빠졌다, 요런 변동성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런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자금을 부어서 기업이 돈을 벌어서 그 돈이 나한테 돌아오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투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선택에 대한 아쉬움은 뭐예요?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션브리지며 뭐 IT 기업들 비중을 줄여서 자, 헬스케어가 비중이 없어서 헬스케어 비중을 늘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어때요? 수익 기회가 사라지죠. 여기에서 근데 이제 수익 기회를 챙겨간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결과가 IT 비중 줄이고 헬스케어 비중 늘렸을 때 이 포지션을 취했을 때 결과론적으로는 이득을 많이 봤어요. 근데 가끔은 이런 리밸런스 포지션을 취할 때 손해볼 때도 있단 말이에요. 뭔가 이제 업황을 잘못 타서라든가 아니면 생각과 다르게 시장이 움직일 때라는 거죠. 그럴 때 기준이 가장 돼야 되는 게 뭐냐면 가치라는 거예요. 밸류가 기준이 잡혀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자 상승률이 100%인 종목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지금 플러스 50% 정도 수익 중이야. 근데 새로 어떤 종목을 봤는데 이게 상승여력이 200%가 보여. 이거는 이제 상승여력이 50% 수익 중이니까 남은 상승여력이 뭐 이제 한 30% 40%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40 몇 프로 되겠죠. 40% 50% 사이겠죠. 남은 상승여력이. 야 이걸 팔아서 요걸 샀는데 요거는 마이너스 30% 되고 요거는 뭐 추가적으로 뭐 70% 더 오르고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변동성, 단기적인 변동성이라는 건 이슈라든가 테마라든가 여러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시간이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흐르면 이 가치에 대한 변화가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결국은 이 종목이 올라오고 이 종목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맞춰진다는 거예요, 가치에. 그래서 기준을 가치에다 두고 가치에다 기준을 두고 리밸런싱 포지션을 취하는 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장기적인 관점. 단기적인 변동성을 따라다니면 항상 망가지는 이유들이 거기 있습니다. 주가라는 거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요? 밸류 매력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자, 빠지면 빠질수록 어때요? 밸류 매력이 생기겠죠. 자, 가치가 똑같은 구간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근데 가치라는 건 변하니까 업사이드라든가 여러가지 요인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결국은 뭐냐면 이 변동성이라는 것 때문에 가치가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가치가 변화하는 폭이 커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떤 내가 샀던 이때는 이제 상승 종목이 이게 상승률에 100% 있어서 사고 이 종목은 50%밖에 없어서 1번을 택했는데 이게 만약에 하락이 90%가 나오고 이거는 하락이 뭐 20%밖에 안 나와서 밸류 매력이 이게 커질 수가 있잖아요. 2번이. 그러면 어때요? 자, 요걸 팔아서 요로 옮겨가는 게 이게 이제 리밸런스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을 했어. 내가 IT를 줄여서 바이오를 늘려. 예를 들어서 아니면 헬스케어를 늘려. 헬스케어 비중이 너무 작아서 헬스케어가 움직이게 됐을 때 소외가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 너무 소외가 클 것 같으니까 밸류 부담도 없고 한 구간이라서 헬스케어 비중을 채워가면서 IT 비중을 줄이는 선택을 했던 거죠. 자, 단기적인 결과를 가지고 요걸 이제 폄하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주제를 잡은 거예요. 자, 요 종목도 마찬가지. KBS라는 종목도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때 80%에 제가 매도 사인해서 미친 짓 한 거잖아요.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욕먹어야 되냐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밸류라는 게 체크가 안 되니까 밸류 체크되는 걸로 이동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어때요? 이게 무슨 바이오 이슈 붙으면서 이건 이제 결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론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시스템을 짜드린 게 복리계좌 시스템이죠. 리딩은 밸류에 맞춰서 하는데 리밸런싱 포지션도 취하고 또 분할매도 일괄매도 사인도 드리고 하는 거는 모두 다 가치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근데 100%라는 수익 이후에 이거는 이제 리스크가 해칭이 된 리스크 제로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옮겨놓는 계좌를 따로 만들게 되면 버블 수익을 다 챙겨갈 수 있다. 그래서 요 시스템들을 만들어 드린 거죠. 근데 이제 이용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성향을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투자에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이제 선택에 대한 아쉬움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자꾸 하게 되고 이런 걸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원분들 이제 수익 인증해 주시는 것들도 보면 가끔 초보 회원분들, 뭐 이제 신규로 들어온 회원분들이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뭐 2년, 3년 투자한 회원분들하고 같길 바래요. 2년, 3년 보유해갖고 수익이 났는데 나는 들어온 지 뭐 4개월 만에. 물론 이제 코로나 뭐 이제 뭐 그 이전에 직전에 들어오셔서 운이 좋아서 이게 따라잡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운인 거지. 근데 요거밖에 안 됐는데 요 투자 기간에 따라잡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 이 사람들은 막 수익이 막 이렇게 나는데 나는 안 나. 그럼 막 조바심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기존에 투자를 더 했던 사람들은 이미 이런 베이스를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확을 천천히 해가는 거죠. 나는 아직 수확할 시기가 안 됐는데, 기간이 얼마 안 됐는데 시간 투자도 안 하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포지션을 취했을 때는 이 아쉬움이라는 게 항상 남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고 취해야 된다는 거죠. 요걸 너무 기억하면 안 돼. 그러면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왜 리밸런싱 포지션을 취했을까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있었던 결과론적인 부분들은 다시 생각을 자꾸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아쉽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는 건 긍정적인 도움이 되겠죠. 자, 이제 주식부자 양성소에서 이런 성과표들을 보면 이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뭐 이제 엑시트 종목이 100개 되고 200개 되고 500개 되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장기적으로 결과라는 건 누적이 되는 거니까. 수익을 이렇게 쌓아가면 절대 지지 않습니다. 손실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 왔다 갈 수는 있어요. 이런 변동성이 있을 수 있죠. 또 IMF 한국에 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오면 이런 거 잠깐 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코로나 때처럼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가 왜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됐다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그 포인트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1만 포인트에서 내려다보면 야, 그때 그거는 엄청난 기회구나. 뭐 한 5년 10년 지나서 그러니까 투자를 5년 10년 했을 때 이제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은 거란 말이에요. 2018년도 무역 분쟁을 만났고 코로나를 만난 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는 거죠. 내가 그 구간에 추가 자금 투입을 했던 안 했던 간에 그 변동성으로 인한 기회 요인들은 추가 자금 투입을 안 했어도 다 누렸다는 거예요. 자, 엑시트 종목이 29개. 일단 이제 지금 나온 결과치가 요 정도 되는데, 자, 상장 폐지 종목은 한 개도 없죠. 거래 정지는 한 개 있어요. 이게 나중에 상장 폐지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도 어때요? 확률적으로 지지 않는구나 라고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에는 평생 계속 반복돼요. 변동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회는 평생 있다라는 소리예요. 이 기회는 평생 계속 끊임없이 나와요.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노가다하고 내가 일하고 그냥 단순 생활만 반복하면 기회라는 건 없어요. 쉽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라든가 여러 가지 기회들은 쉽게 주어지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건 안전한 기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전한 기회는 쉽게 주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비중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 자영업을 하든 사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진 돈이 작으니까 다 때려받고 대출까지 땡겨야 된단 말이에요. 영혼까지 끌어모아 사야 돼. 요즘 막 주택을 가지고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샀다. 뭐 영끌 매수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부채 이빨 갖고 사갖고 나중에 부동산 폭락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냥 깡통 나는 거예요. 주식 투자할 때 신용 써가지고 털려서 깡통 나는 것처럼 부동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주식시장처럼 자주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한 기회가 없어요. 인생을 살면서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전한 기회라는 걸 잡을 수가 없어요. 비중을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주식 투자는 10만원을 가지고도 비중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죠. 자영업도 망할 수가 없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자영업을 하면, 자, 치킨집 해요. 피자집도 해. 백반집도 해. 그리고 우동도 팔아. 국수도 팔아. 뭐 햄버거도 팔아. 이거를 자 각각 10억씩 들여서 한다 그러면 이게 망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다 비슷한 건데, 장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이제 요식업이라 그러죠? 요식업, 의류,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걸 분산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러면 이건 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때요? 왜 자영업이 위험할까요? 10억 있으면 몰빵 해야 되니까. 2억 있으면 몰빵 해야 되잖아, 그냥. 이거 10개, 100개 차릴 돈이 어딨어. 그렇게 주지도 않아.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자산을 증식시키려면 굉장히 고위험이 따라요, 사회에선. 근데 투자에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 효과를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몰빵을 해가지고 위험을 자초하냐 이거예요. 위험을 자초하지 말라는 거죠. 리딩을 할 때는 끊임없이 기회를 찾아드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기존에 있는 포지션들을 계속 바꿔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회원분들마다 포지션이 다 다르니까 새로운 기회들을 계속 줘야 되는. 어떤 회원분은 예를 들어서 1번 회원분은 이제 팔고 사야 돼. 어떤 회원분은 그냥 기다리고 있어. 뭐 이런 여러가지 포지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원분들마다 다 다르겠죠, 포지션들이. 그럼 그거에 대한 기준을 잡아드리는 리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종목에 대한 추천 이런 것들은 사실 별로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에요. 마인드를 잡아드리는 게 사실 리딩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결과론적인 데이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쌓여가기 시작하면 그 데이터를 보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니까. 내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모르는 거지. 경험이 있으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몰빵하라고 등 떠밀어도 못한단 말이에요. 때려 죽여도 못해요. 이런 경험을 하면. 자, 마이너스 70%도 경험해보고 상패도 경험해보고 하면 때려주기로 혹시 이게 1%라도 될라 그러면 이거 무서워서 못한다고, 몰빵을.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사실 사업도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사업도 이제 쉽지가 않아. 왜? 이거 몰빵해야 되니까. 불안하거든. 망할 위험이 있으니까. 주식 투자라는 거는 자, 이 1%도 없이 망할 위험이 1%도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적용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자, 회원분들의 기준을 잡아드리기 위해 저는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가장 중요한 리딩은 수익률이 아니라 습관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을 짜드리고 그 경험치를 키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자동으로 이해가 되고 그 경험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어때요? 장기적인 성과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경험을 해가는 과정인 거죠. 자, 매수 추천 자리와 이제 보유 과정과 흐름 같은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추천을 드렸어요. 추천 자리가. 그리고 코로나 평락이라는 단기 변동성이 생겼어요. 자, 앵무새님이 100% 수익 인증 해주셨던 자리고. 오늘 얼마냐? 22,000원까지 갔으니까 대충 18,000원, 17,000원 이때 100% 했으니까 지금 한 130%, 140% 되겠네요, 앵무새님은. 자, 그러면 요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놓고, 제가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잡아드리면 적정 가치는 지금 한 58,000원 정도 보여지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24,000원 위에서는 저는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해서 비중을 또 쪼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수술하시고. 근데 이제 다만 업사이드 가능성은 매우 높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수를 이제 추천하고 뭐하고 했을 때, 이때가 뭐냐면 일본 수출 규제가 이제 8월달에 있었죠. 풍랑 났을 때. 자, 수혜 기업으로 좀 엮인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서 추천을 드렸었고, 요 앞에서는 자, 이제 이게 급등했다가 이제 기다렸어요. 급등한 게 뭔가가 내 눈에 보여서 이유를 찾아서 기다렸더니, 자, 조정을 기다려서 이제 편입을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교체 사인을 드렸던 부분들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헬스케어 비중이 무조건 있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뺄 거 이것저것을 추려보다 보니까 IT 비중이 많아가지고 교체 사인들을 이제 리밸런싱 포지션을 잡아갔던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리밸런싱 포지션 잡아서 다른 거 산 것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뭐 사실 똑같긴 해요. 똑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항상 이렇게 나중에 데이터가 나오면 결국은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상승한 걸 보게 되면 아쉽잖아요. 내가 그때 팔았던 부분들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다. 내가 만약 포지션을 취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수혜 기업을 보면, 자, 동진세미킴이 대장이고, 뭐 이제 대장인 기업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보면 얘가 제일 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아직 매도산이 안 나간 종목 중에
ENF 테크놀로지라고 있죠. ENF 테크놀로지도 셉니다. 그리고 오션 브릿지 같은 경우 이제 후발로 움직이고 있어요. 일단 단기 파동은 대충 좀 다 나온 것 같아요. 단기 파동은 다 나온 것 같은데 조정이 한번 들어오면 업사이드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 안 올라온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좀 추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조금 파동이 너무 세게 나와서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반도체 부품 장비 기업인데, 자, 반도체 공정용 화학재료와 반도체 FAB 설비, 장비 및 반도체 제조 공정용 화학제품을 생산 공급함. 그러니까 사실 소재 기업이라고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소재 기업들은 보통 이제 플러스 알파를 또 받는데 그런 부분 안 해놓고도 적정 가치가 58,000원 정도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또 이제 업사이드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추적을 해나가면서 다음에 또 기회가 오면 추천을 드릴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력 제품으로는 뭐 절연막이라는 게 있고, 축전지, 뭐 전극물질이 있고, 케미컬 소재와 특수가스 보유 주고객사가 이제 주고객사가 하이닉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수혜 기업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목에 대한 그 내용이라든가 이 섹터에 대한 내용보다는 요 섹터는 지금 좀 사실 근데 아직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어서 끝났다라고는 볼 수 없는데 후발주들이 숫자가 보여지는 애들이 잘 없어요. 이게 숫자가 좀 보여지는 애들이 잘 없어서 살라면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애들 따라잡아야 되는데 요런 데서 따라잡는 건 전 못하거든요. 모르겠어, 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요런 데서 사라고는 못하겠어. 상승률이 58,000원 보여준다고 난 요런 데서 사라고는 말을 못하겠거든. 그러니까 요 정도 조정은 또 들어와 줘야 그래 이제 또 이제 추천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자리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요런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리밸런스 포지션을 왜 취할까? 비중 분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치에 따라서 밸류를 보고 취해가는 포지션인 경우도 있어요. 어떤 변동성이 나오고 뭐하고 한 다음에 변동성이 잦아들었을 때 보통 이제 리밸런스 포지션들을 많이 취해요. 왜냐하면 변화가 발생을 하니까 시장 흐름에 따라서. 최근에 보면 원래 이제 미디어 게임 같은 경우 뭐 요런 쪽은 이제 비중을 뭐 3% 막 5% 갖고 가다가 요런 거 비중을 이제 한 10%까지 늘린 부분들도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JYPR 같은 것도 보면 운이 굉장히 좋아서 사자마자 지금 거의 한 40% 올라왔잖아요. 30-40%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흐름이 한번 잡히면 운이 좋으니까 잡은 거예요. 나한테 그때 보인 거야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여서 이제 추천 쫙 드리고 편입한 다음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고. 자, 요게 이제 내 눈에 보이지 않았으면 지금 어땠을까요? 얘네들은 못 사겠죠. JIP, 뭐 YG, 뭐 SM 이런 거 못 샀을 거란 말이에요. 후발을 찾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엔터 쪽이 미드에서는 좀 대장급에 가까워요. 그리고 게임 쪽에서는 이제 뭐 웹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가깝고. 그럼 이런 추세가 시작이 될 때 이거를 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선택을 내가 포지션을 취했을 때 여기에 대한 아쉬움은 항상 남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남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마인드를 관리해 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부분이, 그런 포지션들이 좀 정립이 돼야 된다. 그런 것들도 결국은 경험이 다 해결해 준다라는 거고요. 수익을 놓쳤고 내가 이제 못 팔아서 이게 변동성이 생겨서 수익이 조금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손실권을 들어섰고, 그런 거에 대한 단기적인 어떤 결과치에 대해서 너무 이제 심리적으로 연동이 되다 보면 장기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한 번씩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리밸런스 포지션이라는 거는 다음 기회를 잡아가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리밸런스 포지션에 대해서 제가 이제 리딩을 드리고 뭐고 할 때도 요 속도를 리딩보다 한 템포 늦게 가져갈 거냐, 맞춰서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들도 이제 한 번씩 고민을 해봐야죠. 자, 수익률 측면에서는 한 템포 꺾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맞춰서 가는 게 더 안정적일 수도 있고요. 왜냐면 너무 맞춰서 가지 않으면 아무래도 리딩 계좌라든가 리딩이랑은 좀 범위가 벌어질 수 있다 보니까 그럼 스스로 판단이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공감을 하는데
내 포지션은 그거와 좀 너무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으면 오히려 장기 투자라는 또 이제 불편하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들은 한 번씩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런 쪽에 멘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요런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